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1세대 이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67살이면 은퇴해서 편안하게 지낼 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월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어르신들 중에서 401k와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67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저희 세대는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믿고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젊은 시절을 바쳤죠. 하지만 노년이 되고 보니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는 소셜연금은 월 1,6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1k에서 매월 인출하는 돈이 800달러, 약 105만 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월 3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셈이죠. 처음 듣기에는 꽤 괜찮은 금액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으로는 정말 빠듯합니다. 우선 집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텍사스 휴스턴 근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1,2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56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등을 합치면 월 200달러 정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만 해도 월 1,400달러, 한국 돈으로 182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소셜연금과 401k 인출금 합친 것에서 주거비를 빼고 나면 1,000달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비를 빼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월 174달러,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료가 월 200달러 정도 나갑니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합치면 월 400달러 정도가 의료보험비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600달러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78만 원 정도죠. 이 돈으로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 옷가, 핸드폰비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식비만 해도 월 400달러는 들어갑니다. H마트나 한국마트에서 장을 보면 더 비싸지만 고국 음식이 그리워서 가끔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00달러밖에 남지 않는데 이 돈으로 차 기름가, 차 보험료, 핸드폰비 등을 내야 하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40년 동안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67살이 되어서도 시급 12달러 받고 월마트에서 일해야 한다니. 제가 젊었을 때는 월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은퇴 후에 취미 삼아 일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일해보니까 저처럼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 한인들은 언어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요. 67살 나이에 영어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설령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도 젊은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월마트에서 일하기 전에 몇 군데 다른 곳에 지원해 봤는데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다른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나마 월마트는 고령자 채용에 비교적 열려있는 편이에요. 시급은 12달러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주 25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으로 따지면 1,200달러 정도 되죠. 이 돈이 있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월마트 급여까지 합치면 총 월 수입이 3,600달러 정도 되는데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67살 나이에 25시간씩 일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상품 진열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 5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아파요.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도 걱정을 많이 해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만두라고 하지만 이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한국은 건강보험도 저렴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물론 한국도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의료비 부담은 미국보다 훨씬 적죠. 미국은 의료비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거든요. 치과 치료나 안경 같은 것은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하고 처방약도 종류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금이 꽤 나와요. 얼마 전에 아내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메디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달러 정도 나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가게에는 부담이 되는 돈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지금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지만 만약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어요. 401k 잔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10년 후에는 거의 바닥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지금도 부족한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교육비며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큰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서 모기지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저희를 도와줄 여력이 없죠. 둘째는 텍사스에 있어서 가끔 와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역시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월마트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동료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아요. 65세 이상인 분들이 꽤 되는데 대부분 생활비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한인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셜연금과 401k만으로는 부족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박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올해 72살이신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이분은 401k가 거의 없어서 소셜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젊을 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해서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분은 김 아주머니인데 69살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세요. 이분도 생활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생활비는 그대로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젊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의료비 문제도 큰 걸림돌이에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401k를 모두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할 때 최대한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67살이지만 아직 몸이 견딜만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두려고요. 월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어요. 젊은 동료들이 저를 할아버지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간혹 손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실 때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일을 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봤는데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쉬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월마트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주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더 빠듯해졌어요. 아내도 나이가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저희 부부가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401k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좌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매월 $800씩 인출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있는데 401k 잔액까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내도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문제도 복잡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데 혼자 한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한인교회에서 만난 분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푸드 스탬프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기가 꺼려졌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니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신청 절차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저희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서 몇 가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었어요. 푸드 스탬프를 받게 되면서 식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월마트보다는 근무 시간이 적지만 나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니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공원에서 안내하는 일 등등 비교적 가벼운 업무들이었어요. 시급은 월마트보다 조금 적지만 근무 환경이 훨씬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월마트에서는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일자리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70살이 넘었는데도 정말 밝고 긍정적이세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거든요. 이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67살에 일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죠. 현재는 시니어 센터에서 주 20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예전에 책을 좋아했던 덕분에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수입은 월 $600 정도로 월마트에서 일할 때보다는 적지만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서 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하는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푸드 스탬프와 의료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병원에서 권한대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서 하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67살에 일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고령자가 일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는 것이에요. 물론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401k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걱정이지만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려고 해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는데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도 정말 컸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제 상황을 숨기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보니까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은 저보다 5살 많은 72살인데 여전히 한인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분도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우버 드라이버를 하고 계시는데 75살 나이에도 차를 몰고 승객들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본인은 운전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컴퓨터 교실에서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데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 수업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의사와 대화할 때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어려움을 느껴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저희 같은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심장 문제가 생긴 후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다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걷다 보면 대화도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식단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서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채소보다는 저렴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병이 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거든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67살에 일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어린 학생들부터 저처럼 나이 든 분들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할아버지, 이 책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가워요. 그분들에게 휴스턴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을 추천해드리기도 해요.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내도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고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요리 교실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인 아주머니들과 친해졌는데 서로 요리 비법도 나누고 살림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원예 교실에 참여해서 작은 화분을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집 베란다에 화분들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면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토마토랑 상추, 고추도 심었는데 벌써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둘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해줘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괜찮다고만 했는데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식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가끔씩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는 함께 가서 통역도 해주고 해요. 무엇보다 저희를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워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요즘은 시간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히 토요일마다 손자, 손녀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함께 화분을 돌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손자가 한 번은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할 거야. 일하는 것이 즐겁거들라고 대답했어요.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의 가장 큰 목표는 80살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에 맞는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적당한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자존감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미국에 사는 한인 어르신들 중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01k와 소셜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67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현실을 숨기려고 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숨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큰 힘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나이 차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고령자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저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희망을 찾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67세에 일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런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직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